요거는 이제 우리가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생존 전략에 대한 건데요. 우리나라의 1% 부자가 순자산 기준으로 30억 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한 55억 정도 돼야지 한국 1% 부자에 들어갑니다. 지금 강남의 집 한 채가 한 50억 정도 합니다. 근데 대출을 절반 정도 받기 때문에 대출을 빼버리면 순자산 기준으로 30억이 한국의 1% 부자고 평균 한 55억 정도 된다. 또한 우리 국민 1% 부자의 70%가 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한국의 밑바탕에 되어 있고,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월급을 모으거나 부동산을 하거나 주식과 창업, 굉장히 내가 많이 써놨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현재 한 1,5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신산업의 아이디어를 내서 가상화폐를 만드는 것도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시가총액 1위는 애플입니다. 2위가 엔비디아인데요. PPT 만들 때 해도 5천조였다가 불과 한 달 만에 시가총액이 1,000조가 증가해서 아마 2025년도 금년도에 애플은 시가총액이 6천조를 넘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500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한 12배 정도 큰 것이 애플이다. 한국의 주식을 다 팔면 2천조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6천조니까 애플 하나 팔면 한국의 모든 주식을 3번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 거대하고, 글로벌 주식 비중에서 미국이 60%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주식을 꼭 함께 해야 된다. 60대 1.5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의 95%, 한국의 5%를 투자해야만 적절한 글로벌 주식 비중하고 맞다. 종목은 딱 한 개만 사라.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은 애플, 한국의 시가총액 1등은 삼성전자입니다. 그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원대지만 다시 또 반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앞으로 직장인들이 부자가 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주식 투자. 앞으로 월급의 25%를 미국의 1등 애플 95% 투자하고 나머지 5%는 삼성전자를 사라. 그것이 제일 좋고요. 왜 그런가 하면 한국은 시가총액이 2천조고 상장 기업이 2,600개인데요. 매년 20개 기업이 부도가 납니다. 코스닥 기업 중심으로 부도가 나고 있고, 또 매년 100개의 기업이 상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만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고, 2024년도에 미국은 30% 올랐고 우리나라 주식은 마이너스 20%입니다. 제가 1994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현대증권의 이코노미스트로 들어갔습니다. 3년을 근무했는데요. 그 당시에 종합주가지수가 1000이었습니다. 오늘 현재 2400이거든요. 30년 동안 겨우 2배 올랐다. 2.4배. 정말 충격적입니다.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에 100배 올랐고, 서울의 엄마 아파트가 10배 올랐고, 애플은 한 2000배 정도 올랐습니다. 미국의 나스닥은 한 20배, 30배 정도 올랐습니다. 결론은 미국 국민들은 70%가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미국 주식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 미국에서 우버나 에어비앤비나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성장을 하고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로 만들겠다. 마가입니다.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1등을 다시 만들겠다. 마가라고 부릅니다. 메이크 아메리카 1등이다. 그게 마가입니다. 그레이트다. 그죠? 그래서 미국은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낮추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규제 70%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외국인들이 투자로 들어왔던 것보다 우리 기업이 외국에 나간 게 2배 많습니다. 외국인 들어온 것보다 한국 기업이 나가는 게 2배나 더 많다 보니까 대학생 취업률 45%입니다. 절반도 취업을 못한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 되고 부자가 되려면 세계 평균 정도로는 법인세를 21% 낮춰야 되겠고, 한국은 우버나 에어비앤비 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호주는 우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에 있는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공유 경제입니다. 이와 같이
호주는 우버를 허용하고 우버가 벌어들인 돈의 10%가 택시 산업에 기부가 됩니다. 신산업과 구산업이 함께 발전하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는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버를 금지시켰고 에어비앤비도 금지시켰고 타다도 금지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구한말 1870년대에 서구 과학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일본의 36년 지배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재발될까 우려가 된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잘 만드는 한국에서 우버가 금지되어 있다. 정말 놀랍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미국 수준으로 법인세를 낮춰야 됩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15%로 낮춘다 그러면 한국 기업은 더 많이 미국으로 공장을 옮길 겁니다. 지금 한국의 경쟁국인 보면 한국은 법인세 26%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21%고 세계 평균이 21%입니다. 세계 평균보다 더 높고, 싱가포르 아시아에서 지금 가장 부자 나라가 됐죠. 한 9만 달러 정도 됩니다. 17%입니다, 법인세가. 그다음에 아일랜드는 12%입니다. 아일랜드는 현재 법인세를 50에서 12%로 낮추고 유럽에 있는 본사를 다 아일랜드로 유치했습니다. 1,700개를 유치했습니다. 애플을 포함해서 빅테크가 다 아일랜드에 본사가 있고 1인당 국민소득 12만 달러고 영국의 지배를 받았었지만 과거에 지금 영국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유럽이 1등이 됐다. 한국도 이 박리담에다 세금을 낮춰줘서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싱가포르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0원입니다. 상속세가 하나도 없고 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정권거래세만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득세도 없고 배당세도 없고 상속세도 없습니다. 당연히 싱가포르에 가서 주식을 상장하거나 가상화폐를 상장하거나 모든 아시아에 있는 금융본부 80%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 만들겠다, 국민연금 전주로 갔고 정권거래소와 예탁원 부산으로 갔고 주요한 금융기관을 전국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사학연금은 나주에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제주도에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금융허브를 만들고 아시아 금융허브를 만들겠느냐.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상담하러 오면 전국을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금융허브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상황이 더 유출되게 만들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려면 최소한 세계 평균 정도로는 세금을 낮추고 우버도 전격적으로 허용을 해줘야 된다. 2025년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 1.7% 정도 예상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놔둬도 성장하는 것을 잠재 경제 성장률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이 금년도에 2.3% 예상됩니다. 미국보다도 더 못한 경제 성장률을 보였게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밑에 보면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도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유태인들은 자녀들을 부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았지만 우리 어머니나 부모님은 한 번도 나를 부자가 되라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유태인들은 창업을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이고 인구가 2천만 명이거든요. 지금 중동의 본토에 1,000만 명, 미국과 유럽에 한 1,000만 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태인들은 출산율이 가장 크게 국가에 기여한다. 이래서 출산율이 한 3명이 넘습니다. 세계 출산율 1등입니다. 우리 유태인을 배워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페이스북과 구글을 만든 게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들은 15세가 되면 성년식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친척 어른들이 한 3천만 원 정도 돈을 모아줍니다. 그러면 이 3천만 원을 전부 다 미국의 우량한 주식을 삽니다. 애플이나 구글이나. 그래서 이런 주식이 대학을 졸업하던 23살쯤 되면 한 10배 정도로 불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이런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좀 해주자. 우리 자녀들에게 미국의 1등 주식은 애플입니다. 난 애플을 사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1등 주식을 사시면 부도도 나지 않고 매년 30%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일 좋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10년 뒤가 되면 한 10배 정도 불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미국의 95%, 한국의 5% 이제 분산을 투자하고 그 위에 보면 내가 청약 통장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에 당첨되면 32평 기준으로 20억 정도에 분양합니다. 이번에 원밸리 19억에 분양했는데 매매가가 65억입니다. 강남에 아파트 당첨되면 한 40억 정도 차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청약 통장에 가입하는 거고, 올해부터 15세로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15세에 청약 통장을 가입하면 우리가 만점을 받으려면 청약 통장은 15년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살이 되면 자녀가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자녀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청약 통장을 10만 원씩 넣어주는 거다. 여유가 되면 25만 원 넣어주면 좋습니다. 이번 달부터 25만 원 올랐습니다. 매월.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한국 경제에 대한 소화 분석을 한 겁니다. 한국의 강점, 약점, 기회, 위험을 표시한 건데요. 강점을 한번 보시면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세계 1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대학 진학률이 높고 80%.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0%가 대학을 진학합니다. 근데 한국은 장점이 통신, 스마트폰 보급률 다 세계 1위고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5위입니다. 그런데 금융은 35위입니다. 아주 충격적입니다. 제가 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고, 또 신속한 의사결정, 이거 한국의 최고의 장점이고, 약점을 한번 보시면 고임금, 고물가, 고환율이 있다. 이게 3고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아마 환율 2025년도에 1,600원은 저는 찍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일부 사람은 1,700원, 1,800원도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점은 한국의 환율은 82% 확률로 우상향이다. 앞으로 환율은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 법인세 26, 소득세 45, 상속세 60%입니다. 절반 이상을 상속세로 내다 보니까 락앤락 같은 우량한 기업들 상속세를 60% 내게 되니까 그냥 사모펀드가 다 사갔습니다. 기업이 영속적으로 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반 이상을 세금을 내게 되면 어떤 기업이, 중소기업이 그걸 영위하겠느냐. 그러니까 상속세를 세계 평균 이하로 낮춰줘야 되고, 세계 평균은 지금 15%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해외 직접 투자 유출이 유입의 2배에서 5배라고 그랬습니다. 2022년도에 4배 정도 많았고 작년에는 2배 정도 많았습니다. 한국의 삼성, 현대자동차, LG 전부 다 공장을 미국, 베트남, 인도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우리 자녀들 절반도 못하는 45%밖에 취업을 못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약점이고 현재의 상황이다. 오른쪽에 보면 기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등입니다. 우리는 모바일, 또 구독경제. 구독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월 현금을 결제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쿠팡에 매달 8,000원씩 내는 사람이 1,400만 명입니다. 직장인들이 3천만 명인데 절반 정도가 쿠팡에서 자동 결제를 합니다. 쿠팡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배달이 되고 무료 배송입니다. 이렇게 쿠팡이라 같은 모든 기업들이 구독 경제를 합니다. LG전자가 구독 경제를 해서 매 분기에 1조씩 흑자를 냅니다. 이제 가전제품도 구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사업을 매달 매출이 발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식당을 한다. 그러면 식당 가격에 한 30% 할인을 해서 점심 쿠폰을 20장씩 만들어 파십시오. 그죠? 무조건 매달 안정적으로 현금이 들어오고 매출이 고정되는 것이 구독 경제다. 그러니까 앞으로 온라인에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소매 금액 올해는 한 650조 원 정도 되는데요. 51%가 온라인에서 팔립니다. 지금 현재 롯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통과 석유화하기 어려운데 온라인에서 전환을 빨리 못했기 때문에 어려우신 겁니다. 지금 현재 쿠팡이 온라인에 1등이 됐는데요. 결론은 저 역시도 이마트는 가족들이 놀러만 가지 물건을 안 삽니다. 물건을 비교하면 쿠팡이 더 싸기 때문에 이마트에 가서는 맛있는 거 먹고 과일 좀 사옵니다.
결론은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위험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위기, 외환위기에서 났는데 한미통화스와프, 한일통화스와프 두 개 다 없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른다. 가장 큰 한국의 위험 요소이고, 밑에 보면 71년생이 105만 명 태어났는데요. 가장 많은 인구가 태어납니다. 올해 2025년도에 우리나라 인구 25만 명 태어납니다. 딱 80%가 줄었다. 이런 게 우리나라의 위험 요소고, 아까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걸 좀 더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 GDP 규모로 세계 13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한국인데, 영국과 인도, 프랑스 이런 나라는 금융 서비스,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은 아주 강한 나라지만 국제금융에서 굉장히 약하고, 지금 보시면 국제결제 통화 비율 순인데요. 한국은 한 35위 정도 됩니다. 우리가 GDP는 세계 10위라고 자랑하지만 국제결제에서 원화의 결제 비율은 0.1%다. 아무도 한국 원화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헝가리보다 못하다. 그죠? 멕시코, 헝가리보다 우리 원화가 대우를 받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GDP로 봤을 때 세계 경제에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9%라는 뜻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국가별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미국이 60%고 한국은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도 95%는 미국, 5%는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시가총액 비중에서도 정확하고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